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하죠. 뭔가를 저항하게 된다 이렇게 구슬이 내려오는데 아이고 뚝틱틱틱 걸리네 라는 게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은 R이라고 쓰고요.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었죠? 읽을 때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따라 모든 저항이 달라요. 그래서 도체의 경우는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만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저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부도체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단순한 정의예요. 저항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저항에서는요.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자꾸 쓰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지가 에너지를 높여줬죠. 저항에서는요. 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일로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저항을 지나면 빛 에너지가 되던가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장소가 바로 이 저항이라는 곳입니다. 저항은요.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자와 충돌하는 거예요. 얘가 지나가고 싶은데 아이고 콩콩콩콩 부딪히네요. 그래서 충돌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저항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긴 할 건데요. 전압을 자꾸 높여주면요. 전류의 크기도 점점 더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 차이를 많이 주면 전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요. 비례해요. 얘는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저항이 같을 때요. 저항이 다르면 비교를 못하니까 저항이 같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잘 흐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항이랑 전류는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분의 1과 전류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요. 이때는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을 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전류와 전압은 비례했죠. 근데 전류와 또 뭐가 비례하죠? 저항은 반비례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쓰니 결국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걸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면요. 옴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전류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외우기 쉽게 어떻게 우리 대체로 외우고 있냐면요. 전압은 얘를 이렇게 넘기면 I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을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이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항이 면적이 크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근데 길이가 길면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작고요. 길이는 짧을수록 작아질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됐죠? 길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은 당연히 커질 것 같아요.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식으로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알아고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가고요. 아닌 친구들은 몇 번 더 들으면서 한번 이해하면서 가도록 해봅시다. 자, 전체 저항을 V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I인데 여기서 한번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 저항을 R1, R2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냥 맞춰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I랑요,
I1과 I2는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전체 전압이죠.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을 지나면서 조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압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생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가 5V라면 여기서 3V를 썼으면 여기서는 2V를 쓴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다시 5V가 채워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쓴 거를 그대로 생각해서 해보면요. 전체 전압은요.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더한 걸 겁니다. 좀 쉽게 전위로 표현해 줄게요. 여기가 0V라면요. 이 전지가 5V로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V가 되겠죠? 자, 여기도 5V일 텐데요.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뺏어 먹었어요. 3V를 뺏어 먹었어요. 그러면 V1이 3V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5에서 3을 썼으니까 2V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0이니까 여기도 0이 돼야겠죠? 얘 얼마 될까요? 2V가 되는 거예요. 전압은 두 개의 차니까, 두 개의 차이니까, 두 개의 차이니까. 자, 어려우면요.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서 ohm의 법칙을 배웠죠. ohm의 법칙은 V는 IR이었어요. 자,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 얘만 볼게요. 얘는 V1이라는 전압인데요. I1이 흐르죠. 그리고 R1을 지나죠. ohm의 법칙입니다. 여기 해볼게요. 똑같이 V2는 I2가 지나고 그리고 R2가 저항입니다. 자, 우리 이 식에다가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V랑 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I, R이 되겠죠. 왜냐면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죠? I1, R1 이래도 될까요? 자, 얘랑 같네요. 그러면 I2, R2 해도 될까요? 자, 근데 I1이랑 I랑 I2랑 다 어때요? 똑같대요. 자, 똑같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약분 다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나왔죠?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요. 단순히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선생님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바로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했어요. 자, 병렬로 연결했으면 단순히 생각하면 면적이 지금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좀 작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압 V라고 할게요. 자, 전체 전압이 V라면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V일 거고 여기가 V, 여기가 0일 거예요. 자, 여기 걸리는 전체 전압 V, 여기 V1, V2라고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V랑 V1이랑 V2가 같겠네요. 자, 전류는요. 숑숑숑숑 왔죠? I가 근데 길이 두 개네요. I1, I2로 나눠졌다. 다시 만나서 갈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자, V1. V1은 역시나 I1, R1이죠? I1, R1입니다. V2는요, 역시 여기가 V2니까 I2, R2입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죠? I는 I1 더하기 I2죠. 자, 이번에 얘를 한번 I를 주인공으로 바꿔볼까? I는 R분의 V,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네요. 자, 얘랑 한번 바꿔 넣어볼게요. 찾아봅시다. 여기 I 있죠? 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I는 R분의 V고요.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입니다. 근데 V1, V, V2 다 똑같댔죠? 얘 약분 가능할까요? 그냥 V1으로 V로 다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R분의 1,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 바로 전체 저항값이 되는 거겠죠.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일까요? 5분의 1 아니죠? 6분의 5. 자, 2랑 3이랑 6분의 5랑 누가 클까요? 2랑 3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요, 저항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개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두 개 합친 거예요. 전체 저항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졌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작아졌죠. 면적이 커졌으니까. 자, 3옴과 6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을 그리세요. 3옴, 6옴이에요. 자, 병렬로 연결해서요. 자, 아까 어떻게 했죠? 전체 저항분의 1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었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R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통분할까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3, 2분의 1이네요. 자, R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R은 얼마인가요? 2옴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우리 저항을 병렬로 하고 직렬로 하면서 여러 개 저항이 있을 때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옴의 법칙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칙을 배웠으니 꼭 잊지 말고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